올해도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는 좀 편해질 때도 됐는데 이런 생각 문득 스치는 날 많아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마음 같지 않죠. 끊이지 않는 가족 걱정, 쉽게 풀리지 않는 경제 상황,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무거워지는 마음까지. 여기까지 참 열심히 버텨왔는데도 앞으로 정말 나아질까? 이런 의문 요즘 더 깊어지셨을 겁니다. 남은 하반기 조금은 숨통이 트일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고민거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 자주 드셨다면 오늘 이 흐름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혼자 있고 싶은 날이 늘고 괜히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속으로 자꾸 걱정이 커질 때가 있죠. 그런 감정 누구나 겪지만 말로 꺼내긴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원숭이띠처럼 머리 회전 빠르고 상황을 빨리 읽는 분들은 이런 기운의 변화를 더 예민하게 느끼는 법입니다.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태생부터 금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 덕분에 재치 있고 현실 감각 뛰어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다른 결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반기엔 재물운, 직업운이 긴장과 기회를 동시에 품고 예상 밖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상반기 흐름과 다가오는 하반기의 궁금증을 조금 더 깊게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2025년 상반기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1월 정축월월과 2월 무인월월에는 내면을 다지고 방향을 고민하는 준비기가 이어졌습니다. 3월 기묘월월부터 목기운이 강해지며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관계 속에서 갈등의 불씨가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죠. 4월 경진월월은 기회와 부담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특히 원숭이띠 무신생은 경금의 기운과 맞물려 현실적인 고민과 실질적 도전이 흐름이 뚜렷했을 겁니다. 5월 신사월로 접어들며 불기운이 강해졌습니다. 신금과 사화의 충돌로 인해 긴장감, 자극, 경쟁 구도가 뚜렷해졌고 겉으론 웃어도 속으론 피곤했을 겁니다. 6월 임오월은 더 뜨겁습니다. 임수와 오화의 조합이 외부 충돌을 키우는 달이라 직장, 사업, 인간관계 모두 예민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반기 전체를 요약하면 내면 갈등과 외부 자극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특히 반복된 고민은 사람에 대한 실망과 금전 계획의 불안정,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답답함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투자나 사업 확장 고민하다 자꾸 제동이 걸리는 식의 상황 말이죠. 요즘 원숭이띠 분들 중 왜 이렇게 버겁지? 괜히 사람 피곤하다. 이런 생각 드신 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흐름도 하반기부터 점차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 시간에 깊이 있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7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7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2025년 하반기 흐름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짧게 2024년을 되짚어보면 이랬습니다. 2024년은 기운의 잔물결이 끊임없이 반복된 해였죠. 마치 큰 파도는 없지만 계속해서 발목을 적시는 잔잔한 불편함이 따라다녔을 겁니다. 일의 진행도 그렇고 사람 관계나 금전 흐름도
뭔가 쌓이지 않는 느낌, 괜히 내가 맞게 가고 있나? 이런 고민 많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2025년 하반기부터 변화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7월 개미월입니다. 개수와 미토가 만나는 이달, 물과 흙의 충돌 속에 감정의 깊이가 커집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으론 고여있던 감정 혹은 미뤄온 숙제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요. 특히 직장이나 가족 내에서 언젠간 풀어야 할 문제가 이 시기에 고개를 듭니다. 이럴 땐 외면하기보다 차분히 정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8월 갑신월로 넘어가면 목과 금의 격돌이 시작됩니다. 신금의 기운은 무신생 원숭이띠에겐 친숙하지만 갑목은 늘 부담을 주는 존재죠. 이 시기는 마치 낡은 칼을 벼리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조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스스로를 다듬고 필요 없는 걸 덜어내야 9월 이후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9월 을유월은 본격적인 반전 포인트입니다. 을목과 유금이 충돌하면서 내면의 갈등이 증폭되지만 동시에 재물이나 인간관계, 특히 직업 쪽에서 의외의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를 피로 속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힘든 만큼 보상이 따라오는 시기죠. 물론 선택을 잘못하면 기회가 곧 부담으로 바뀔 수 있으니 꼼꼼한 판단이 필수입니다. 10월 병술월엔 화와 토의 조합으로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특히 무신생 원숭이띠에게 화기운은 감정과 체력을 단련시켜주는 요소입니다. 이 시기엔 사람 관계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그간의 피로도 서서히 풀릴 겁니다. 하지만 술토의 무거움은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너무 큰 기대보단 현실적인 정리에 집중하세요. 11월 정해월은 또 다른 변곡점입니다. 해수의 깊은 기운과 정화의 날카로움이 동시에 작용해 감정 기복이 커지고 소통에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땐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신경 써야 해요. 특히 가족, 배우자와의 관계에선 작은 말다툼이 큰 불씨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월 무자월은 일종의 정리와 회복의 달입니다. 자수의 기운이 내면을 차분히 정돈해주고 무토는 현실 기반을 다시 다지게 합니다. 이 시기엔 그간 흔들렸던 재정이나 계획을 조금씩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즘 실제로 이런 사례 많죠. 최근 주변에서 자꾸 투자 얘기, 사업 확장 얘기 들어오는데 왠지 찜찜하다. 마음은 급한데 몸이 안 따라준다. 이런 느낌이셨다면 바로 하반기 기운을 미리 체감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2025년 하반기는 단련과 기회의 교차점입니다. 상반기의 피로와 혼란을 잘 견뎠다면 하반기엔 조금씩 결실을 거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9월과 11월을 변곡점으로 잘 넘기면 12월엔 숨 고르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두면 2026년엔 한층 단단한 기반 위에서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죠. 2026년은 토 중심의 현실 정리와 확장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잘 다져두면 내년엔 확실한 뿌리 내림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2025년 하반기 재물 흐름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황혼 이혼 후 재산 분할 문제로 잠 못 이루는 여성분이 많이 상담을 주셨는데요. 바로 그런 현실적인 고민과 이번 재물운 흐름을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7월 개미월입니다. 개수와 미토의 조합은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땅 밑으로는 물이 스며들 듯 재산 문제도 수면 아래서 조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 퇴직금이나 공동명의 자산 관련해 서류 정리, 법적 검토는 꼭 신중히 해야 합니다. 괜히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생각지도 못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길일은 8일과 25일입니다. 이때는 문서 작업, 상담, 재산 정리 방향을 잡기에 좋고요. 흉일인 13일과 22일엔 감정적인 대화나 충동적인 결정은 피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8월 갑신월은 본격적인 긴장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갑목이 원숭이띠에 금기운을 누르려 하기 때문에 투자, 사업 확장, 소송 등에서 스트레스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황혼이혼 재산 분할 중이라면
이때 상대방 측에 예상치 못한 요구나 협상 번복 가능성도 꼭 염두에 두세요. 9월 을유월은 피로 속 기회의 달입니다. 을목과 유금이 만나며 숨겨진 재산, 보험 혹은 놓치고 있던 금융 정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중에 최근 모아둔 적금이나 퇴직연금 구조를 다시 확인하니 내가 몰랐던 사각지대가 있더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엔 꼼꼼한 재무 점검과 노후 설계 재정비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길일은 7일과 24일, 이날엔 금융 상담, 서류 정리, 자산 분배 계획 세우기 좋고요. 흉일인 12일과 21일엔 돈과 관련한 감정 싸움, 급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10월 병술월로 넘어가면 화와 토의 기운이 안정을 조금 가져다 줍니다. 특히 병화는 원숭이띠에 금기운을 단련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이때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 전문가 자문 혹은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좋은 시점입니다. 11월 정해월엔 다시 조심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해수의 깊은 기운과 정화의 날카로움이 겹치면서 이전까지 숨겨졌던 분쟁 요소나 상대방의 숨은 의도가 서서히 드러날 수 있어요. 특히 이혼 후 재산 분할을 법적으로 진행 중이라면 이때 상대 측 가족이나 지인의 개입으로 문제가 복잡해질 여지가 큽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문서, 증거, 기록을 차분히 준비해 두세요. 마지막 12월 무자월은 안정 회복과 정리의 달입니다. 자수가 감정을 차분히 정돈하고 무토가 현실 기반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이 시기엔 퇴직금 활용 계획, 노후 생활비 구조를 구체적으로 점검하세요. 괜히 큰 투자 욕심 내지 말고 적당한 저축과 안정성 위주로 흐름을 정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로 띠 궁합 중에 돼지띠와의 조합은 이번 하반기 재물운에 긍정적입니다. 해수의 기운이 금기운을 보완해주며 숨겨진 기회를 열어줄 수 있어요. 가족, 지인 중 돼지띠가 있다면 조언이나 정보 공유에 귀 기울여 보세요. 반면 호랑이띠는 간목의 강한 영향으로 관계가 꼬일 수 있으니 재산 관련해선 선을 명확히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전체 흐름을 보면 2025년 하반기 재물운은 조용한 균열 속 정비가 핵심입니다.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한 걸음씩 내실을 다져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서두르지 말고 정교하게 노후 설계는 지금부터. 사실 아무리 마음이 단단해도 몸이 흔들리면 결국 계획도 일상도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요즘 실제로 평소엔 멀쩡했는데 갑자기 피곤이 확 몰려온다. 걷다 보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밤엔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설친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체감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제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2025년 하반기 건강 흐름을 꼼꼼히 짚어볼게요. 일단 7월 개미월은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시기입니다. 개수와 미토의 조합은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 깊숙한 곳, 특히 순환계통이나 관절, 골격 쪽에 불편함이 서서히 쌓입니다. 요즘 관절이 뻣뻣해지는 느낌 있다. 혈압이 평소보다 들쭉날쭉하다 하셨다면 지금이 관리 시작점입니다. 특히 갱년기 증상으로 밤에 땀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현상이 더 뚜렷해질 수 있어요. 길일인 6일, 18일엔 가벼운 산책이나 마사지, 혈압 체크하시고 흉일인 12일, 25일엔 과로, 스트레스는 최대한 피하세요. 8월 갑신월로 넘어가면 간목의 기운이 원숭이띠의 금기운과 부딪히며 몸의 긴장이 확 올라갑니다. 특히 어깨, 목, 팔꿈치 등 근육과 관절이 굳는 느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무리한 운동보다 스트레칭, 체형 교정 같은 부드러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심혈관계 조심하세요. 작은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을 방치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9월 을유월은 몸이 스스로 경고를 보내는 시기입니다. 을목과 유금의 긴장 속에서 피로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머리가 무겁거나 눈앞이 뿌옇다,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붓는 증상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땐 규칙적인 식사, 따뜻한 음식 위주로 챙기고
혈압 변동 확인하세요. 특히 길일 5일 22일엔 건강검진 예방접종 추천드립니다. 흉일 10일 19일엔 술자리 기름진 음식 피하세요. 10월 병술월은 몸의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달입니다. 화와 토의 조합이 소화기, 심장, 혈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과식, 음주,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않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 요즘 평소와 다르게 심장이 빨리 뛰거나 머리가 띵하다는 분들 종종 보입니다. 특히 밤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잠을 설치는 경우엔 몸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11월 정해월은 정화와 해수의 기운이 서로 충돌하며 몸과 마음의 피로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불면, 안면홍조, 가슴 두근거림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 혈압 관리 중요하고 관절 쪽도 꾸준히 풀어줘야 통증을 줄일 수 있어요. 길일 4일 20일엔 건강한 식단, 휴식 추천드리고 흉일 11일 23일엔 긴장되는 일정 피하세요. 12월 무자월은 정리와 회복의 달입니다. 자수와 무토의 조화가 몸을 차분히 안정시켜줍니다. 다만 피로가 누적됐다면 면역력 저하로 감기, 기관지염, 위장장애 등 쉽게 올 수 있어요. 이달엔 뜨거운 찜질, 따뜻한 국물,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혈압 체크는 주기적으로 꼭 하세요. 궁합적으로 돼지띠와 쥐띠가 감정 안정에 도움됩니다. 돼지띠는 수의 기운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쥐띠는 재치와 균형 감각으로 긴장 상황을 완화해줍니다. 대인관계 쪽으로도 하반기 원숭이띠 분들은 조심스러움과 경계심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서운함이 쌓이고 예상 밖 오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죠. 특히 8월, 9월엔 사소한 말실수나 감정적 대응이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땐 한 템포 쉬고 상대방 말을 깊게 듣는 습관이 관계 개선의 열쇠가 됩니다. 하반기 건강운 요약하자면 피로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관절과 혈압부터 챙기면 안정됩니다. 현실에서 가장 뼈에 와닿는 부분, 그게 바로 일자리와 명예입니다. 특히 요즘 이직하신 뒤 사내 정치에 휘말려 고통스러운 분들 많이 보입니다.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 사이 눈치 싸움이 더 지친다. 이런 속마음 결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2025년 하반기 직업 흐름을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7월 개미월입니다. 개수와 미토가 만나 조직 내 숨겨진 흐름, 보이지 않는 파벌 구도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 깊은 곳에서 경쟁 구도가 조용히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특히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내 자리, 내 역할이 어떻게 정리될까? 이런 고민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길일 9일 20일엔 상사와의 소통, 퇴직 전 정리 계획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흉일인 14일 26일엔 괜한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 있어요. 8월 갑신월은 직장 내 갈등이 뚜렷해지는 시기입니다. 간목의 기운이 원숭이띠 금기운과 충돌하면서 나는 내 일만 잘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과 달리 주변의 시선과 평가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어요. 이때 사내 정치에 휘말리면 정서의 출렁임, 심리적 리듬의 흔들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 초기라면 작은 실수 하나가 의도치 않은 꼬리표로 남을 수 있으니 냉정하게 상황 파악하고 섣부른 반응은 자제하세요. 9월 을유월은 반전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을목과 유금의 구조 속에서 숨겨진 능력, 누적된 실적이 서서히 빛을 발할 수 있어요. 특히 내 전문성, 실무 능력이 평가받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때 그동안 쌓아둔 실적을 어떻게 보여줄까? 전략을 잘 세우면 퇴직 전 마지막 명예로운 마무리 혹은 승진 가능성도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길일 7일 23일엔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참여 의견 제시하시면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어요. 단 흉일 11일 19일엔 사적인 불만 표출은 관계만 더 꼬이게 합니다. 10월 병술월은 숨 고르기의 시간입니다. 병화와 술토의 조합은
직업 내 입지를 단단히 만들고 불필요한 잡음을 잠시 정리하는 흐름을 줍니다. 퇴직 전 명예로운 정리, 후배에게 자리 물려주기 혹은 다음 계획을 조용히 준비하는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11월 정해월은 다시 한번 조심해야 할 구간입니다. 해수와 정화의 기운이 내부 긴장, 조직 내 미묘한 시기심을 자극합니다. 사내 정치의 그림자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어요. 특히 이직 후 불편했던 관계가 다시 불거질 수 있으니 철저한 말 관리, 냉정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12월 무자월은 마무리와 새로운 방향 모색의 달입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은 정리, 서류 마감, 차기 계획 구체화에 집중하세요. 현실적인 안착을 위해 조금은 타협도 필요합니다. 궁합적으로 닭띠와 돼지띠가 이번 달 직업운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닭띠는 금기운으로 전략과 판단력을,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조직 내 부드러운 관계 형성을 도와줄 수 있어요. 조심할 점 두 가지는 첫째, 사적인 불평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말 것. 둘째, 평판 관리에 소홀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불필요한 꼬리표 없이 안정적 흐름 이어갑니다. 연애 결혼운 한 줄 정리하자면 관계는 부드럽게 풀고 지나간 감정은 놓아야 평온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또 사람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죠. 특히 관계라는 건 머리로만 따져선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이런 마음으로 소갈이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이제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2025년 하반기 대인관계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7월 개미월은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사람을 구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개수와 미토의 조합은 표면적 관계는 유지되지만 진짜 내 편, 내 사람을 명확히 가려내야 마음 다치는 걸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최근의 관계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끼셨다면 지금 그 직감 무시하지 마세요. 길일 4일 19일엔 소중한 사람과 대화, 관계 정비에 좋은 날이고 흉일 13일 24일엔 사소한 말꼬리로 오해 커질 수 있으니 말투 조절, 감정 정리가 필요합니다. 8월 갑신월로 넘어가면 관계의 긴장감이 올라갑니다. 갑목과 신금의 충돌은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서운함이 쌓이기 쉬운 구조죠.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내가 한 말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는 말보다 행동, 표정, 뉘앙스 하나하나에 더 신경 쓰는 게 유리해요. 괜히 억울한 상황 만들지 않으려면 상대방 입장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9월 을유월은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을목과 유금의 긴장 속에서도 진심을 담은 대화, 솔직한 표현이 통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그동안 멀어진 사람과 오해 풀거나 새로운 인맥 형성하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때 지나간 감정 묵혀두지 말고 필요하다면 먼저 손 내미세요. 길일 6일 22일엔 화해, 인맥 확장에 좋은 흐름이고 흉일 11일 18일엔 괜한 감정 싸움, 불필요한 말다툼 피하는 게 좋습니다. 10월 병술월은 조금 숨통 트이는 시기입니다. 병화와 술토의 조합이 내면의 정리를 도와줍니다. 인간관계도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을 구분하고 정돈하는 흐름이에요. 특히 요즘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 가짜 친밀감에 지친다 느끼셨다면 이때 과감히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11월 정해월은 다시 한번 관계의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해수와 정화가 감정의 불씨를 자극해 사소한 말실수, 오해, 뒤끝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이 시기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한 번 더 생각하고 필요하면 거리 두는 게 현명합니다. 12월 무자월은 관계 정비와 회복의 마무리 달입니다. 자수와 무토의 조화로 불편했던 관계, 서운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어질 수 있어요. 이때 진정한 내 사람, 든든한 인맥을 확인하는 게 2026년을 위한 좋은 기반이 됩니다. 궁합적으로 돼지띠와 토끼띠가 대인관계 운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감정을 안정시켜주고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부드러운 대화 흐름을
유도해 줄 수 있어요. 하반기 대인관계운 두 줄 요약하자면 진짜 내 사람 가려내세요. 말보다 행동, 신중히 접근하세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작은 실망 하나에 서운함이 깊어지고 때론 믿음도 흔들리죠. 최근에도 결혼기념일을 배우자가 잊어버려서 괜히 마음 한켠이 허전해졌다는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섭섭함 단순히 날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엔 내 존재를 어디까지 소중히 여기는지 그 확인의 욕구가 담겨 있죠. 그럼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2025년 하반기 연애 결혼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먼저 7월 개미월은 겉으론 평온하지만 감정의 온도차가 슬그머니 커지는 달입니다. 개수와 미토의 조합이 내면 깊숙한 감정을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부부나 연인 사이에 서로 표현이 줄어들면 우리가 멀어진 걸까? 이런 의심이 스며들 수 있어요. 이럴 땐 대화보다 작은 행동으로 확인시켜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길일 8일 19일엔 소소한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 추천드립니다. 흉일 13일 26일엔 괜히 쌓인 감정을 확 터뜨리는 건 피하세요. 8월 갑신월은 긴장과 오해가 쌓이기 쉬운 시기입니다. 간목과 신금이 충돌하며 말은 통하는데 마음이 멀어졌다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최근 서운했던 일이 있다면 이 시기에 해결 안 하면 괜히 쌓였다가 더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투, 표정, 뉘앙스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9월 을유월은 관계 회복의 작은 창이 열립니다. 을목과 유금이 만나며 숨겨왔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좋은 흐름입니다. 싱글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의외의 장소 혹은 지인을 통해 슬며시 다가올 수 있어요. 기혼자분들은 쌓였던 거리감을 조금씩 좁히는데 딱 맞는 타이밍입니다. 길일 7일 22일엔 함께 식사하거나 추억을 나누는 자리 추천하고 흉일 12일 20일엔 서운함을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건 피하세요. 10월 병술월은 감정 정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병화와 술토의 조합이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 불씨를 남깁니다. 특히 배우자의 무심함, 연인의 소홀함에 혼자 소갈이하다 지치기 쉽습니다. 이럴 땐 기대치를 조금 내려두는 것도 필요해요. 11월 정해월은 관계의 냉정한 현실이 들이닥치는 달입니다. 해수와 정화가 충돌하며 서로의 단점, 부족함이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 묻어뒀던 감정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거리두기, 감정 조절이 관계를 지키는 핵심이에요. 12월 무자월은 조금씩 회복과 정리가 가능한 달입니다. 자수와 무토의 조화로 감정의 거리를 다시 맞추는 흐름입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작은 배려, 현실적 대화가 다시 믿음을 쌓아줍니다. 싱글분들은 주변 소개나 소셜 모임에서 의외의 인연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합적으로 양띠와 돼지띠가 연애 결혼운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양띠는 토기운으로 안정감을 주고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감정순환을 도와줍니다. 이번 하반기 연애 결혼은 두 줄 요약하자면 서운함은 쌓아두지 마세요. 말보다 작은 행동이 진심을 전합니다. 가족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멀리 있으면 걱정되고 가까이 있으면 부딪히죠. 특히 부모님, 형제, 자녀와의 관계는 마음은 가까운데 표현은 서툴러서 서운함이 쉽게 쌓이곤 합니다. 최근에도 자식이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 서운해서 말도 섞기 싫다. 부모님 건강 문제로 형제들끼리 자꾸 신경전이 생긴다. 이런 소갈이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2025년 하반기 가족운 흐름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7월 개미월은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가족 내 묵은 감정들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개수와 미토의 조합이 특히 부모님 건강 문제나 재산 분배, 역할 분담처럼 민감한 주제를 건드릴 수 있어요. 이 시기는 말을 아끼고 상황을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괜한 감정 싸움으로
서로 상처 주기 쉽습니다. 길일 9일 21일엔 부모님께 안부 전하거나 가족 모임 계획을 세우기에 좋고, 흉일 12일 25일엔 재산 얘기, 건강 관련 예민한 대화는 피하세요. 8월 갑신월은 형제 간, 자녀와의 의견 충돌이 뚜렷해집니다. 간목의 기운이 원숭이띠 금기운을 자극해 말 한마디가 서운함으로 확 번질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을 둘러싼 책임 분담 문제로 형제 간에 미묘한 긴장감 생길 수 있으니 감정보다 현실적인 대화를 우선하세요. 9월 을유월은 갈등을 조금 풀 수 있는 회복 구간입니다. 을목과 유금의 긴장 속에서도 솔직한 표현, 현실적 소통이 관계를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이때는 자녀 문제, 부모님 건강 등 가족 내 민감한 부분을 차분히 조율하면 관계가 부드럽게 돌아설 수 있어요. 길일 6일 22일엔 가족 모임이나 대화 시도 추천드리고, 흉일 11일 19일엔 사소한 말다툼 주의하세요. 10월 병술월은 가족 내 관계 재정비에 좋은 흐름입니다. 병화와 술토의 기운이 부모님 건강이나 가정 내 역할 분담을 조용히 정리하게 해줍니다. 특히 자녀와의 거리감, 형제 간 오해를 조금씩 풀어갈 수 있어요. 11월 정해월은 다시 긴장 구간이 찾아옵니다. 해수와 정화의 충돌로 감정의 파도가 한 번 더 밀려옵니다. 형제 간 재산 문제, 자녀 진로 문제 등 불쑥 불거질 수 있으니 조금은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상황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12월 무자월은 가족 내 평온을 찾는 마무리 달입니다. 자수와 무토의 조합이 그간 쌓인 감정을 차분히 풀어줍니다. 이 시기엔 부모님 건강 챙기고 형제, 자녀와의 관계도 부담 없이 소통하는 게 좋습니다. 궁합적으로 돼지띠와 양띠가 가족운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감정을 안정시키고, 양띠는 토기운으로 가족 내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번 하반기 가족은 두 줄 요약하자면 서운함은 쌓기보다 풀어야 합니다. 가족은 결국 돌아올 울타리입니다. 살다 보면 내 힘만으론 풀리지 않는 순간 의외의 한 사람 뜻밖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될 때가 있죠. 최근에도 이런 얘기 있었어요. 상담 오신 한 여성분이 퇴직을 앞두고 고민하다가 우연히 오래 연락 끊겼던 대학교 동창을 만났대요. 그 동창이 귀뜸해준 정보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2025년 하반기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께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개미월은 겉으론 평온하지만 귀인 기운이 슬며시 깔리는 시기입니다. 개수와 미토의 조합이 묵은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인연을 다시 불러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특히 천을귀인 자리에서 은근히 누군가가 조언이나 작은 도움을 던져줄 가능성이 있어요. 괜히 귀찮다고 사람 피하지 마세요. 평소 안부 묻던 지인, 가까운 동료가 뜻밖의 해결책을 줄 수도 있습니다. 8월 갑신월은 관계의 긴장 속에서도 태극귀인 흐름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간목과 신금이 충돌하면서 사람 사이 오해나 긴장도 올라가지만 그 와중에 도움을 줄 사람이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특히 쟤는 별로 안 친한데? 했던 사람이 오히려 실속 있는 정보를 슬쩍 던져줄 수 있어요. 편견 내려놓고 말에 귀 기울이세요. 9월 을유월은 귀인 기운이 확실히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을목과 유금의 조화 속에서 숨겨진 인연 혹은 과거 인맥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주변에선 옛 직장 동료 혹은 오래된 친구가 좋은 소식이나 중요한 연결고리를 전해주는 경우 많을 겁니다. 이때 길일 7일 23일엔 지인 모임, 소소한 모임 자리에 적극 참여하세요. 흉일 11일 20일엔 감정적 대응, 말실수는 관계만 멀어지게 합니다. 10월 병술월은 사람 정리와 함께 진짜 내 편을 구분해야 하는 달입니다. 병화와 술토가 관계의 윤곽을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이 시기엔 굳이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 힘 빼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귀인 한두 명만
마음에 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11월 정해월은 귀인 기운이 약해지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해수와 정화가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혼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땐 무리한 인맥 확장보다 기존 사람들과의 관계 정비에 집중하세요. 12월 무자월은 다시 귀인의 숨결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자수와 무토가 불필요한 감정을 걷어내고 필요한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가족, 오랜 친구, 믿을 수 있는 동료가 마지막 마무리에 의외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작은 부탁도 부끄러워 말고 해보세요. 하반기 귀인 흐름 정리하자면 초반엔 천을 귀인이 은근히 주변을 살피고 중반엔 태극 귀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말미엔 오래된 인연이 다시 손을 내밀어줍니다. 지금 이 말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럼 연락 한번 해보세요. 올해 귀인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쌓일 땐 실감도 안 나는데 빠져나갈 땐 눈 깜짝할 새입니다. 특히 빚이나 경제적 부담은 한번 어긋나면 그 무게가 몇 배로 커지죠. 최근에도 이런 사례 많습니다. 상담 오신 분 중에 대출금 이자만 갚다가 생활비가 모자라 걱정이다. 갚고 또 갚아도 끝이 안 보인다. 이런 분들 지금 이 흐름 꼭 들으셔야 합니다.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2025년 하반기 빚 청산 흐름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7월 개미월은 겉으론 잠잠해 보여도 경제 구조의 불안정함이 조용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개수와 미토의 조합이 재정에 숨겨진 구멍 혹은 놓치고 있던 지출을 슬쩍 보여줍니다. 이럴 땐 괜히 겁먹들지 말고 계좌 흐름 고정 지출부터 꼼꼼히 정리하세요. 특히 소소한 이자, 눈에 안 보이는 자동이체 같은 습관적 지출부터 정비가 필요합니다. 8월 갑신월은 경제적 긴장이 뚜렷해지는 구간입니다. 갑목과 신금의 충돌로 예상 밖 지출, 갑작스러운 수리비 혹은 가족 관련 금전 이슈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에도 빚 구조 재조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9월 이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 상담, 대출 조건 변경, 이율 재협상 등을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9월 을유월은 본격적인 정비 타이밍입니다. 을목과 유금의 흐름이 재정 구조를 단단히 잡을 기회를 엽니다. 실제 이 시기에 빚일부 상환, 고금리 대출 정리, 불필요한 부채 통합 등 구조 개선에 성공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길일 7일 22일엔 금융 상담, 서류 정리, 구조 재편을 적극 추진하세요. 흉일 11일 20일엔 충동적 소비, 급한 결정은 절대 피하세요. 10월 병술월은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 달입니다. 병화와 술토의 기운이 경제적 체력, 현실적 준비를 강화합니다. 이 시기엔 차근차근 대출 계획, 저축 비율,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구체적으로 맞추세요. 특히 생활비 조정, 보험 리모델링 등 실질적 전략이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11월 정해월은 경제적 유혹과 혼란의 달입니다. 해수와 정화가 불안정한 금전 흐름을 자극해 잘못된 투자, 과장된 정보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때는 검증되지 않은 제한, 높은 수익률 약속은 철저히 경계하세요. 괜히 욕심내다 부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12월 무자월은 경제 구조 마무리와 심리적 안정의 달입니다. 자수와 무토가 정리된 재정 기반을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때까지 계획대로 움직인 분들은 2026년부터 빚 부담이 한층 줄어들고 경제적 여유가 조금씩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희망적인 소식 하나, 하반기 흐름 곳곳에 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의 은근한 보호 기운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9월과 12월엔 사람을 통한 정보, 뜻밖의 조언, 우연한 기회가 경제 부담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뭐 알겠어? 이런 마음보단 하루하루 흐름을 살피고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이번 하반기 빚 청산에 숨겨진 열쇠입니다.
운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꼭 애써 찾아야만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예상치 못한 순간 슬며시 다가오곤 하죠. 얼마 전 실제 사례 중에 카페에 앉아 혼자 커피 마시던 한 여성분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옆자리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우연히 들려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 자기 사업에 꼭 필요한 귀한 정보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게 2025년 하반기 1968년생 원숭이띠 무신생분들이 마주하게 될 행운의 흐름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은 내면의 촉을 살려야 작은 기회를 알아차릴 수 있는 달입니다. 개수와 미토의 조합이 겉으론 잔잔해 보여도 운의 물결이 조용히 흐릅니다. 특히 평소 가지 않던 장소, 낯선 사람과의 짧은 인연이 뜻밖의 정보나 기회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어요. 길일 7일 18일엔 가벼운 외출, 소소한 대화 속에 행운의 씨앗 숨겨져 있고 흉일 13일 25일엔 급한 욕심, 무리한 선택은 오히려 불필요한 손실 부를 수 있습니다. 8월 갑신월은 긴장 속 기회가 숨어있는 시기입니다. 간목과 신금의 충돌이 사람과 상황을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 수 있지만 그 틈새를 잘 살피면 뜻밖의 실속 챙길 수 있어요. 이 시기 특히 귀를 열어두세요. 카페, 모임, 사소한 일상 속 옆자리 대화 하나가 내 계획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9월 을유월은 행운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달입니다. 을목과 유금의 만남 속에서 숨겨졌던 기회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특히 금전, 투자, 재테크 쪽에서 딱 필요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주변에선 소소한 로또 당첨, 예상 밖 금전적 기쁨을 체감하는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길일 6일, 21일엔 복권 구매, 투자 계획 추천하고 흉일 12일, 19일엔 충동적 소비, 불필요한 욕심 주의하세요. 10월 병술월은 행운을 단단히 잡을 준비의 달입니다. 병화와 술토가 내면을 정리하고 현실적 기반을 다져줍니다. 작은 우연을 큰 기회로 확장하려면 실력, 인맥,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11월 정해월은 신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해수와 정화의 긴장 속에서 섣부른 기대, 불확실한 소문에 휘둘리면 운의 물줄기를 놓칠 수 있어요. 이럴 땐 평소보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더 냉정히 따져보세요. 12월 무자월은 하반기 행운의 정리가 완성됩니다. 자수와 무토의 안정 속에서 그동안의 작은 운이 현실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촉을 열어둔 분들은 예상 밖 결과물 혹은 귀중한 인연을 얻는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궁합적으로 돼지띠와 토끼띠가 하반기 행운운을 한층 끌어올려줍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직감력과 상황 흐름을 돕고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유연한 인맥 확장을 유도합니다. 참고로 이번 하반기 추천 행운 번호는 4, 5, 6, 9, 10, 19입니다. 이 조합은 금사, 구, 토, 10, 수육, 19의 오행 균형을 고려해 재물 안정과 기운 상승을 동시에 유도합니다. 복권 구매 시 참고 삼아 활용해보세요. 이번 하반기 행운은 두 줄 정리하자면 우연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작은 대화 속에 큰 기회 숨겨져 있습니다. 하반기 흐름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꼭 마음에 담아두세요. 먼저 7월 개미월은 겉으론 잔잔해 보여도 속사람, 속마음 잘 구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님 건강, 가족 내 역할 분담, 직장 내 숨겨진 흐름까지 조용히 관찰하는 눈이 필요해요. 특히 최근 괜히 가족들이 서운하게 느껴진다. 내 역할이 애매하다. 이런 고민 많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내 자리를 차분히 정리할 타이밍입니다. 8월 갑신월은 사람 사이 긴장감, 조직 내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는 달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크게 번질 수 있으니 속으로 한 번 더 곱씹고 움직이세요. 사내 정치로 고생 중인 분들, 이 시기만큼은 섣부른 감정 표출 절대 금물입니다. 냉정한 관찰력, 신중한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9월 을유월은 긴장 속에서도 기회가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쌓여온 실적, 숨겨진 능력이 조금씩 빛을 발합니다.
특히 가족관계, 직장 내 입지, 새로운 인연까지 의외의 반전이 기대되는 구간이에요. 이때 내 실력을 보여주거나 오래된 오해 푸는데 용기를 내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10월 병술월은 불필요한 관계, 지나친 감정 소비는 정리하고 현실에 집중하는 달입니다. 퇴직을 앞두신 분들, 명예로운 마무리 준비하기 좋습니다. 내 사람, 내일 내 자리, 조용히 재정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11월 정해월은 불안정한 감정과 미묘한 긴장감이 동시에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사람 관계, 가족 내 갈등, 금전적 고민까지 꼬이기 쉬운 구조예요. 이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면을 점검하세요. 괜히 휘둘리면 후회 남을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월 무자월은 하반기 흐름을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관계는 조금씩 풀리고 금전, 건강, 가족 문제도 정리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특히 내년 대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좋은 달입니다. 최근에도 괜히 마음이 헛헛하다. 내가 뭘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혼란 느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 정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흐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올해 내내 말씀드렸지만 운세는 단순히 띠와 출생연도만으로 모든 걸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성별, 양력,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이름의 한자까지 함께 봐야 더 정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흐름은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기준이 기본 참고용 분석입니다. 여러분 체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혹시 마음속에 조용히 품고 있는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읽고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믿음이 되고 기운이 되고 여러분께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바람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따뜻하게 감싸주길.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